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지옥 불구덩이 앞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며 이유를 이야기해 주니 제게 잘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은 것 같다는 친구도 있더군요. 하지만 전 인생을 위해서 너무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남 중 차남이었고 아들만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의 일에 쿨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30을 넘어가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결혼에 조급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간혹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에겐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니 저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35살 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며 둘이 월급도 열심히 모으고 결혼으로 가기 위해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를 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 전 남자친구의 형님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형의 사이가 보통 형제들보다는 좋은 편이다 보니 결혼하기 전 모두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교류를 하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고 함께 여행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희 식구들하고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선 시댁 식구들과도 그렇게 지내길 바랬기에 선뜻 좋다고 했어요. 형님 댁에 초대를 받아 가니 아이들도 남자친구의 형님 부부도 모두 밝게 맞아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하다못해 뉴스만 봐도 고부 갈등, 시댁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형님 동서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렇게 좋은 분과 가족이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났고 결혼을 확실히 예정을 하고 양가 부모님들께 각각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는 긴장도 되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의 형님 댁에 방문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기에 예비 시부모님과도 같은 분위기를 기대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방문을 했을 때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형님 댁에 방문했을 때처럼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답을 해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절 집으로 데려다 주며 이제 결혼을 준비할 일만 남은 것 같다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고 하더군요. 예비시댁에 다녀오고 상견례를 2주 앞둔 시점, 남자친구의 형님과 함께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되는 사이이니 뭔지 모르게 마음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약속된 날 남자친구의 형님 댁으로 갔고 그날도 함께 식사를 하며 조카들의 재롱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저희의 결혼에 관해 흘러갔고 2주 뒤 있을 상견례가 벌써부터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에게 상견례 때 어떠셨냐고 물으니 그냥 싱긋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씁쓸해 보이는 듯 웃는 듯 보였어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도 형님의 입에서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분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예비 시부모님을 한 번밖에 뵙지 못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행동들을 조심하면 좋을지 살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자신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그건 자신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형님의 그 말에 살짝 뻘쭘했지만 아직 제가 결혼을 해 정식 가족이 되지는 않아 그러한 이야기까지 다 하기엔 부담이 되나 싶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2주 뒤에 있을 상견례에 함께 참석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절 약간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남자친구에게 오늘따라 형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다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궁금해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고 약간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상견례를 한다고 하니 이제 가족이 된다 싶어 손아래 동서가 되는 나에게 벌써부터 형님 노릇 하시려는 건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형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며 아마도 시부모님 이야기를 자신에게 물으니 싫었나 보다며 그냥 앞으로는 묻지 말라고 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 계속 그날의 형님의 행동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인지 형님을 혼자 따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따로 연락을 드려 둘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하시기에 제 상견례 전에 시간 될 때 미리 연락 한 번만 달라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남겼을 때 형님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딱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견례 전에 만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조카들도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라 집이 아닌 밖에서 한가하게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싫어하실 것 같긴 했지만 그날의 형님 반응이 자꾸 떠올라 물어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걱정도 되어서 물어보는 거니 너무 언짢아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나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 거거든. 궁금한 게 뭐야?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니 이제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으면서 친구들 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시부모님의 과한 요구에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 결혼해서는 고부관계로 힘든 상황을 겪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고부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전 형님이 계시니 조금의 팁을 얻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살짝 여쭤봤던 건데 그간 한 번도 형님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실례인 줄 알지만 형님이 생각하는 다시 한번 시부모님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형님은 잠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래,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고 나와 동서가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지는 마. 이후에 생기는 어떤 일이 나로 인한 거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몇 번을 피했지만 결국엔 동서가 얘기해달라며 날 찾아온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이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시부모님은 제가 느낀 대로 너무나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방관적이지도 않은 정말 이상적인 시부모님이셨다고 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을 주시며 결혼식의 주인공이 너희들인 만큼 너희들이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
자신들은 자식이 장성해 원만하게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단도 필요 없다고, 저도 받지 않을 거라며 시작점이 여유로울 수 있게 결혼을 위해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예단 예물 없이 아끼고 아껴 식장부터 신혼집, 신혼가전, 가구, 신작 살림살이까지 꼼꼼히 준비했다고 해요. 신혼여행을 가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려니 아무래도 너무 관광지 선물들만 있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자마자 백화점으로 가 양가 부모님 선물로 벨트와 지갑을 샀다고 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 하루를 보내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잔뜩 골이 나 보이시더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계속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색함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자 제대로 쳐다도 보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두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예단을 하지 말랬다고 정말 안 할 수가 있냐고 하시더래요. 그 말에 너무 당황을 해 분명히 먼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 말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줄 모르겠다고 했더니 고지 들을 말이 있지 그래봐야 자신들도 결국엔 시부모인데 예단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눈치가 없는 건지 센스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친구들이면 친척들이 예단 좀 구경시켜 달라고 연락이 오는 통에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던 일주일 동안 짜증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꼴랑 지갑이랑 벨트로 떼올 작정이냐고 하시더래요. 정말 할 말이 없더래요. 대체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겠지만 자신은 어느샌가 죄인이 되어 있었고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해요. 형님이 시댁에 방문할 때면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쟤는 왜 저러냐는 식의 말들을 하셨고 아주버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랑곳 않고 시부모님 두 분이 앞담화를 하시더래요. 게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딸이라고 하니 남들 다 낳는 아들도 못 낳냐고 대놓고 핀잔을 주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하필이면 제 엄마를 저렇게나 빼다 박았냐고 하면서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며느리를 둘이나 마주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랍니다. 명절이면 온갖 일을 혼자 다 하라고 하셨고 그마저도 해놓으면 맛이 있니 없니 모양이 이게 뭐니 하며 갖은 타박을 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향한 말들이니 사랑하는 남편 보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님의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고 그로 인해 마침 그 시기에 있던 시댁 행사에 참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형님의 친정 어머니가 아프셨던 걸 알고 계셨기에 수술 일정을 말씀드리며 수술 이후 간호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당연히 자식이 간호해야 하지 않겠냐며 알겠다고는 하시고는 막상 당일에는 정말 오지 않았다며 전화를 하셔서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간호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어머니 간호야 간병인을 쓰든 하면 될 것을 그 하루를 못 빼서 안 왔냐고 하시더래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잔소리를 하는데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자 다음 날 형님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쫓아와서는 정말 사돈이 아픈 게 맞냐고 하면서 거짓말 아니냐며 진상 개 진상을 부려서 병동 간호사들에게까지 그 일이 모두 소문이 나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네요. 오죽하면 아픈 친정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괜찮으니 간병인을 붙일 필요도 없고 정 안 될 때는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니 가서 시어머니 마음 좀 풀어드리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에 그나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시댁에 시부모님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지금까지 느낀 시부모님은 이중의 인격에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정말 남편 하나 보고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없었으면 남편하고도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식으로도 시부모님과 연관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래도 하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당연히 저희 상견례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결혼식에는 자신도 가야 하나 아니면 아주버님만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시부모님은 형님이 결혼 전에 느낀 시부모님의 느낌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살짝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볼 때 시어머니와 형님의 사이가 어떤 것 같냐고요. 그랬더니 왜 그걸 묻냐고 하기에 시어머니와 형님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나와 어머니의 미래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겠냐고. 하도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부간의 관계가 가장 걱정이 되어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다고 형수님이 언제부터인가부터 집에 잘 오지 않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언제나 한결같이 자식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고 자식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도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들 대하는 형수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제게 말하길 저만은 형수님처럼 결혼하고도 달라지지 말라고. 형을 봐서 형님 댁에 왕래도 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형수님에 대해 자신의 감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말을 조합해 보자면 어머님은 형님에게 뒤에서 가슴말을 하며 못되게 굴고 계신 거고 자식들 앞에선 한없이 쿨하고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며 형님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시어머니는 좋은 분인데 형님에게도 처음엔 그런 분이셨다니 막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작정 시어머니에게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좋다며 한달음에 카페로 나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와 이렇게 데이트하니 너무 설레신다며 소녀 같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런 분에게서 형님에게 들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긴가민가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자신은 정말 예단은 필요 없다고 형님에게서도 받지 않았으니 행여라도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셔서 준비 안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듯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혼잣말로 우리 집 며느리 년들은 왜 다 이렇게 멍청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몰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뭐라고요? 아이 됐다 됐어. 내 팔자가 그렇지. 복 없는 년이 뭔들 뜻대로 될까. 아무튼 어머니께서 그리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집 사는데 최대한 올인하기로 했어요. 아이 그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신혼여행 가서 선물 그런 것도 사오지 마. 쓸데없는 돈을 아껴야 하는 거야. 아, 네, 안 그래도 시국이 이래 해외도 못 나가니 제주도나 다녀오려고 하는데 제주도 가서 뭘 사오겠어요. 그래서 딱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2차로 똥 씹은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군요. 멍청한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요.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너 머리는 장식이니? 똥멍청이야? 큰 며느리가 하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네. 너네 종종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하던데 그년이 그리 가르쳐주던?
내가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살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라도 똑똑하게 바랬는데 이건 더 하네. 똑똑하고 센스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예단 2천 해오고 이불이랑 방자유기 세트, 은수저 세트 준비해. 그리고 신혼여행 선물로 나랑 너희 시아버지 선물 각 1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준비해와.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방문은 필수이고 우리 생일엔 선물 말고 매년 골드바 준비해라. 명절엔 음식은 너 혼자 다 하는 거고 늘 언제나 시댁이 우선이어야 해. 알았지? 내가 큰 며느리 고년 때문에 아주 한이 많아. 너만은 똑똑해서 알아서 잘 해주길 바랬는데 너도 그년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내가 처음부터 알아듣게 탁 말하는 거야. 새겨 들어. 아휴, 짜증나서 커피 맛도 없다. 난 먼저 갈게. 다 마시고 가거라. 라고 하고는 가버리십니다. 아, 형님의 말이 정말일까 반신반의했는데 맞았네요. 어머니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민은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설마라고 하셨지만 이내 제가 어머니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게 꼭 그 사람과 결혼해 그 집으로 시집을 가야겠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결혼인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그대로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왜 그러냐고 하네요.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못 믿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믿던 믿지 않던 그건 자유이지만 난 정말 이렇게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당장에 헤어진다는 것이 나도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너와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하던 남자친구는 단호한 제 모습에 당황하며 시간을 좀 천천히 갖고 상견례도 결혼도 준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난 절대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나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제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갖은 이유를 대며 다시 결혼을 준비해 보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네요. 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답받았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말 믿지 않는다고.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너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런 다툼으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차라리 홀가분하더라고요. 헤어진 후 이전 형님에게 톡을 보내었습니다. 덕분에 미처 몰랐던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 덕에 불구덩이 앞에서 살아나왔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전 형님이 하는 말이 자신도 이번에 그간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마음의 위로를 기대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해.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 이혼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전 형님의 반응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지옥불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매일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제 운명이기에 상견례 직전에 알게 된 것이겠지요. 다시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혼이라는 상황에 얽매여 절대적인 을로 평생을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